네, 자, 최근 시행했던 기출문제 81회 이론부터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합격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44.6%가 나왔습니다. 이게 평균보다는 약간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높을 때가 최근 한 3, 4년치 중에서 보면 67%가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20 몇 프로가 낮은데 또 반면에 제일 낮을 때는 31%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비해서는 뭐 쉬웠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40% 후반 내지 50% 초반대 한 48, 9%, 50% 정도 나와야 평균인데 평균보다는 약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어떤 함정을 파놨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 먼저 실행해서 설치하시고 시험 보러 가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수험번호 입력해야 되고요. 요거는 가상번호고 그다음 여러분 이름 그리고 설치를 클릭합니다. 요거 시험 문제 감독관 주의사항 다 불러줄 때까지는 실행이 안 됩니다. 감독관 확인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편의상 A형을 선택했고요. 8503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시작하면 이제 로그인 누르면 시작이 됩니다. 일단 이런 시험 볼 때도 실행을 해놓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고로 봐야 될 것들이 좀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거래의 유형 중 혼합거래에 해당하는 것. 거래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교환거래,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왕따시키고 자산부채 자본끼리만 이루어지는 거래. 그 다음 어느 한쪽은 사이좋게 수익 또는 비용이 들어있는 거, 손익거래. 그 다음에 세 번째 혼합거래,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상품 50만 원을 매입하고, 자, 문장 끊어서 보면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이란 자산 감소, 수익 비용 없죠. 자산부채, 여기는 자산끼리만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요거는 교환거래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2번. 상품 70만 원을 매출하고 상품 매출은 수익입니다. 근데 대금 중 5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자산 증가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외상 매출금, 이것도 자산 증가입니다. 자, 그러면 상품 매출 수익이 70만 원. 그 다음에 요 정식으로 분개를 해볼까요? 자, 분개하면 자, 차변에 5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현금 50만 원. 잔액 나머지 20만 원 외상으로 하다 외상 매출금이 되죠. 20만 원. 둘 다 자산 증가입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 매출 수익이 발생입니다. 70만 원. 자, 여기서 요거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50만 원과 요 안에 50만 원하고 둘이 연결해서 보면 자산 증가, 수익 발생, 손익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과 20만 원과 20만 원만 봤을 때 자산 증가, 수익 발생 똑같습니다. 그러면 뜯어서 봐도 손익거래, 손익거래. 전체적으로 손익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2번은. 자, 1번은 교환거래, 2번은 손익거래. 자, 3번을 볼까요? 이달분 직원 급여 2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하다. 자, 그러면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이것도 손익거래가 되죠. 어느 한쪽에 수익 또는 비용이 있을 때. 자, 문제는 4번입니다. 단기 차입금, 우리가 돈 빌려왔던 거 1년 이내 갚기로 하고 이자 30만 원 현금으로 상환하다. 돈 빌렸다가 갚았다. 상환해서 지급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그러면 전부 다 현금으로 상환했어요.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는 사라지죠. 그러면 차변에 단기 차입금 50만 원. 자, 이거는 부채 감소입니다. 그리고 이자를 준 거죠. 이자 비용이 발생이죠. 차변에 이자 비용 3만 원.
해서 토탈 5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럼 대변에 현금 53만 원. 자, 그런데 요 단기 차입금만 놓고 봤을 때 50만 원 비교하면 요건 부채의 감소, 자산이 감소. 50만 원만 놓고 봤을 때는 요거는 교환 거래가 돼요. 근데 3만 원과 이 53만 원 중에 3만 원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얘는 손익거래가 돼요. 비용이 발생이니까 어느 한쪽이. 그러면 요거는 손익거래가 돼요. 손익거래와 교환거래가 동시에 두 개가 발생했다. 이게 바로 혼합거래라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2번하고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2번은 뜯어서 봐도 금액을 두 개로 뜯어서 봐도 손익. 이거는 손익교환. 그래서 얘는 손익거래고 얘는 혼합거래가 된다는 거.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교묘하게 함정을 파놨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현금과 부족하고 수익 비용 이연배 예상을 제일 어려워하죠. 자, 그게 문제로 나왔습니다. 다음 중 비용이 이연에 해당하는 것. 갑자기 막 헷갈립니다. 비용의 이연, 수익의 이연, 비용이 예상, 수익이 예상. 자, 이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용이 이연은 대표적인 게 보험료 같은 게 있는데요. 6월 1일 날 장부에 비용으로 1년분 자동차 보험료 한꺼번에 1년분 납부합니다. 그래서 48만 원을 적었는데 그러면 한 달에 뭐 4만 원꼴 되겠죠. 근데 12월 31일 결산 시에 보니까 20만 원은 내년도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어서 차감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표현된 겁니다. 자, 보험료는 비용 맞습니다. 이연과 예상을 구분하는 핵심은 뭐냐? 자, 우선 이연이다 하는 거는 이미 돈을 주거나 받거나 다 끝난 겁니다. 비용 같으면 준 거고 수익 같으면 받은 겁니다. 주고 받은 상태에서 이게 올해 거냐 아니냐를 따져서 내년으로 넘긴다. 이연, 넘긴다. 연장전 할 때. 2월시키다. 다 비슷한 말입니다. 자, 이미 주거나 받았지만 이게 올해 거 아니다. 그러면 내년 장부로 넘기자. 그게 이연입니다. 예상은 주고받은 게 없습니다. 주고받은 거 없이 뭐예요? 이거 돈은 내년에 줄 거지만 아직 안 줬지만 올해 장부에 적어야 되는 비용이다. 그러면 올해 장부에 적는 걸 예상이라고 그럽니다. 일단 이연과 예상은 줬느냐 안 줬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쉽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기가 4개가 나와 있어요. 돈을 주거나 받은 거, 이미 끝난 거 어느 거겠어요? 아까 선지급의 줄임말이죠. 줬다는 말이에요. 선급은. 그 다음에 선수, 받을 숫자예요. 선수치다 이런 말도 있지만. 먼저 받았다. 이거 먼저 지급했다. 돈 주고 받은 거예요. 얘네 둘은 이연입니다. 수익을 이연시키면 선수 수익은 수익이 이연. 얘는 비용이 이연. 비용이 이연. 답은 이미 나왔고요. 미지급 미수는 뭐예요? 주고받은 거 아니죠. 미지급 아직 못 줬다. 미수 아직 못 받았다.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지만 아직 못 죽였다. 그럼 뭐예요? 살인 미수라 그러죠.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지급 미수는 주거나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결산 시에 정리하는 거니까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비용이 예상이 되고 얘는 수익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좀 구분이 돼요. 자, 줬냐 받았냐 그걸 기점으로 이미 주거나 받았으면 이연. 아직 주거나 받은 거 없다. 예상. 그게 수익이냐 비용이냐에 따라서 수익 예상이냐 이연 예상이냐 이렇게 하는 저 비용 예상이냐 수익 예상이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용이 이연에 해당하는 거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요런 거는 고맙습니다 하고 꾹뻑 절해야 돼요. 왜냐? 개정 과목에 대해서 뭐 어느 영역에 해당되느냐 마느냐 이런 거 묻는 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론에서
수시로 이야기했죠. 이건 합법적인 커닝입니다. 자, 프로그램 항상 컨트롤 계정공미 조교등 항상 켜놓으세요. 이론 시험 볼 때. 켜놓고 컨트롤 F 딱 누르면 다음 중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거 장기 차입금 컨트롤 F 찾기 메뉴가 나옵니다. F는 파인드의 약자죠. 장기 차입금 입력해서 찾기 딱 누르면 여기로 커서가 이동이 돼요. 딱 보니까 비유동부채야 얘는. 비유동부채 해당하는 것 그랬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외상매입금, 유동부채, 미지급 비용, 선수금 다 유동부채죠.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거. 얘는 장기 1년 이상이니까 비유동부채가 됩니다. 자, 이런 거는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봤고요. 1번이 정답이고. 자, 4번. 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에 대한 시험 문제입니다. 건물이 에어컨을 수리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자, 여기까지 끊어서 한번 볼까요? 에어컨을 수리했습니다. 그럼 붕괴하면 대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 대변이죠. 현금. 금액은 몰라요. 자, 이렇게 한 후에 수익적 지출로 이건 뭐예요? 비용으로 처리해라. 다시 말해서 대표적인 게 수선비죠. 처리할 것을 자본적 지출, 자산 증가로 보는 거죠. 이거. 자, 원래는 수선비 비용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잘못해가지고 뭘로 적어버렸다는 거예요? 건물에 에어컨을 설치한 거니까 건물 이렇게 해버렸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럴 때 발생하는 효과로 옳은 것. 비용을 적어야 되는데 얘를 안 적었어요. 비용이 과소 또는 적게 했다. 비용은 감소한다. 얘가 일단 정답은 나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적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건물을 적어버렸어요. 그러면 건물은 자산이 증가가 돼버리죠. 자산이 과대됐다. 자산이 증가로 적어놨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 문제. 자, 다음 보기 내용에 맞는 올바른 회계 처리. 제품을 공급하고 받은 약속어음, 받을 어음이죠. 어음을 받은 거니까. 주거래 국민은행에서 5만 원 할인 비용을 차감한 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자, 이 회사에서 어음을 많이 갖고 있다 보면 자산이 증가하니까 좋긴 한데 문제는 자금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회사의 어음 같은 경우는 거래은행에 가면 할인을 해줍니다. 자, 근데 할인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매각거래, 차입거래,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건 차입거래고 매각거래는 아예 어음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은 매각거래만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어음을 아예 팔아버린 거예요. 받을 어음을. 그럼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없어지겠죠. 대변에 받을 어음, 예, 받을 어음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은 뭐 땅 파고 먹고 사나요? 수수료 받아 챙기죠. 자, 그 수수료가 이제 할인 비용이라 그랬는데 매각 거래이기 때문에 은행에 준 수수료는 뭘로 처리해야 되느냐? 지금 이 받을 어음은 매출 채권입니다.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은행에 팔아버린 겁니다. 매출 채권 처분. 그래서 들어간 비용, 손실. 이거 안 팔고 갖고 있으면 요 할인료 안 줘도 돼요. 근데 돈이 모자라니 뭐 방법 있어요? 할인료 주는 거죠. 그러면 그 계정 과목 뭘로 하느냐? 매출 채권, 매각 처분, 손실. 요겁니다. 얼마? 5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보통예금이 5만 원 뺀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받을 어음 55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6번 문제. 자, 다음 중 인출금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전에는 이 인출금이 아주 좀 쉽게 나왔는데 조금씩 비비고가 나왔습니다.
자, 인출금에 대한 그 성격 조금 한번 볼게요. 지금 전산회계 2급은 개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법인이 아니에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개인 회사는 사장님이 마음대로 자기 회사니까 돈을 아무 때나 가져가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인은 다릅니다. 회사 돈 함부로 가져가면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 맨날 나오죠. 개인 돈, 공금, 개인 돈이 아닌 회사 돈 가져가면 공금 횡령이 되는 겁니다. 왜? 동업한 회사잖아요. 여러 투자자가 있고 주주들이 있는데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자, 근데 개인 회사는 마음대로 가져가요. 그래서 김 과장한테 500만 원 갖고 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해서 무조건 가져가야죠. 못 줘요 했다가는 얘는 이제 다음 날부터 푹 쉬게 됩니다. 집에서. 자, 그래서 사장님이 수시로 가져가면 개인 기업의 자본금은 사장님 계정이에요. 사장님 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돈을 가져갔다 하면 자본금에서 빼고 돈 추가로 가져오면 추가 출자라 그러죠. 자본금에 더하면 돼요. 근데 인출금이 왜 필요하냐? 개인 회사 중에는 인출금 계정 안 쓰는 데도 많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수시로 그냥 얼굴은 참 사람이 좋아 보이는데 수시로 들락날락 매번 가져왔다 가져갔다 해요. 그러면 자본금 계정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본금에 똑같은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인출금, 자본금 계정하고 같은 겁니다. 단 임시로 작성을 하다가 하도 들락날락거리니까 그러면 나중에 12월 31일 결산일 돼서 총 가져간 거 1년 동안 총 가져온 거 퉁 치니까 가져간 게 많아 200만 원. 요거 하나만 자본금 계정에 가서 빼줍니다. 그럼 자본금 계정에 1년에 한 번만 정리하면 되죠. 장부가 깨끗해지죠. 자, 요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인출금 계정입니다. 결산 시에는 반드시 요거는 없애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존재할 수는 없어요. 얘는 자본금 계정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임시 계정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인출금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임시 계정으로 개인 기업이 자본금 계정에 대한 평가 계정이다. 평가라는 건 뭐예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평가하듯이 자본금 계정용 요 인출금 빼고 해야 됩니다. 평가 계정입니다. 그리고 임시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개인 기업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고요. 자본금하고 연결되어 있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 했으니까 1번이 일단 정답은 되고요. 자, 임시 계정으로 외상 매출금 얘는 엉뚜당또 하는 게 나왔어요. 전혀 상관없고요. 법인 기업 이거 개인 기업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법인 기업에서는 함부로 돈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랬죠. 결산 시 재무상태표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계정이다. 임시 계정이라 그랬죠. 요거하고 충돌이 되는 말이죠. 그래서 다 틀렸고 1번이 옳은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계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재고자산 이론 배울 때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배웠죠. 자, 요거는 암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매출원가 공식에 맞춰서 자, 나와 있습니다. 자, 매출원가는 어떻게 돼요? 기초 상품 재고에 플러스 순매입에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이죠. 기말 재고액. 자, 기초 재고액은 여기 있어요. 70만 원. 기말 재고액도 있습니다. 40만 원. 자, 이제 순매입액만 계산하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순매입액은 어떻게 돼요? 총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빼면 되죠. 총매입액 120만 원 있습니다. 여기서 뭘 빼느냐? 근데 운반비가 있어요. 상품 또는 자산을 매입할 때는 재비용, 여러 가지 비용 들어간 거는 다 더한다 그랬죠. 단 하나만. 단기 매매 증권을 살 때 들어간 것만 수수료 비용 따로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더합니다. 얘는 매입액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총 매입액은 122만 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매입 환출 및 애누리액 있으면 뺍니다.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또는 할인액 이런 거 있으면 뺍니다. 마이너스 15만 원 빼면 자, 순매입액 얼마가 나와요? 제가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해서 137만 원. 자, 이렇게 하면 매출원가 나오겠죠. 70 더하고 40 빼고 그러면
얼마예요? 아, 이거 137만 원이 아니네. 107만 원이네. 107만 원. 역시 박쌤은 더하기 빼기 못한다는 게 또 한 번 증명됐습니다. 122만 원에서 15만 원 빼면 107만 원. 자, 여기에 기초재고액 70만 원 더하고 기말재고액 40만 원 빼면 137만 원. 자,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됐고요. 매출원가 공식만 암기하고 있으면 지금 함정은 요거 파는 겁니다. 운반비 더할까 말까 그렇게 출제위원들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 겁니다. 자,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8번 문제. 자, 이거는 아주 간단한 객관식 형태의 문제. 자, 다음 설명이 A와 B 내용으로 옳은 것.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그 자산은 재고 자산. 근데 같은 자산이라도 어떤 목적?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자산 종류 중에 뭐요? 투자 자산입니다. 투자 목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건 아주 간단하게 자,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고요. 자, 9번 문제. 자, 다음과 같은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로 이루어진 거래. 차변의 자산이 증가, 대변의 자산이 감소. 여기에 해당되는 거래가 어느 거냐? 사회 기부단체 50만 원을 보통용에서 계좌이체에 기부하다. 이거 기부금이죠. 이거는 비용, 영업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1번 아웃. 현금 1억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출자, 자본의 증가입니다. 얘도 여기 상관없습니다. 사무실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참 출제위원이 잘 안 쓰는 계정과목 2급에서 그러면 계정과목 적용 등록 컨트롤 F 눌러서 임차보증금 찾기 했더니 기타 비유동자산이에요. 임차보증금이 뭐예요? 우리가 사무실을 전세로 빌린 거예요. 나중에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동자산, 재고자산이 뭐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고 요거는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처리한 겁니다. 자, 임차보증 어쨌거나 자산이 500만 원 수표를 발행해 지급하다. 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자산이 감소 맞고요. 근데 그 돈이 그냥 사라지는 돈이 아니고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자산입니다. 전세보증금. 그래서 자산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 4번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 비품. 유형자산이죠. 자, 이거는 자산이 증가해요. 구매했으니까. 근데 대변이 문제죠.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뭐예요? 미지급금입니다. 아직 돈이 빠져나가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카드 고지서 온 다음에 돈 인출될 거니까. 부채의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뜰려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다음 중 상품을 외상 및 어음으로 매입 또는 매출 시 발생하는 개정 과목이 아닌가. 자, 하나씩 뜯어봅시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외상 매입금이 되죠. 외상 매입금이 있습니다. 자, 아닌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 뭐예요? 외상 매출금.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품을 어음으로 매입했어요. 상품을 매입하는데 어음을 주고 매입했다. 그럼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이 되죠. 지급어음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품을 어음으로 매출했습니다. 어음 받고 팔았다 이 말이죠. 상품은 나가고 상품 매출. 대신 어음이 들어오니까 그 어음은 뭐가 돼요? 어음을 받은 거는 받을 어음.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자, 받을 어음 매출 시. 어음 받고 상품을 팔 때는 받을 어음 됩니다. 얘는 아무것도 아닌 스파이예요.
상품이 아닌 거 팔아서 나중에 돈 받기로 하면 미지급. 상품을 아닌 거를 뭐 비품 같은 거, 컴퓨터 같은 거 매입하면서 나중에 갚기로 했다면 그때는 미지급금이죠. 상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이거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기초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출제했겠어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거 섞어놨겠죠. 자, 기부금, 이자 비용.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이죠. 자, 보시면 개정과목 정기 등록 가서 영업의 비용 딱 눌러보세요. 영업의 비용 951번 이자 비용이 있죠. 요거. 그 다음에 953번 기부금이 있습니다. 예, 얘네들 처단하고 그리고 남는 거 급여, 복리후생비 얘가 811번인가 아마 될 거고요. 자, 요거 두 개는 판매비의 관리비입니다. 두 개 더하면 150만 원, 60만 원 하면 210만 원. 자,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아래의 당기 외상매출금 자료를 이용하여 외상매출금 당기 수령액 수금 한도는 얼마인가? 이런 뜻입니다. 요 80일의 특징이 제가 정리를 한다면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암기해서는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이해를 하고 있는가. 굉장히 그쪽으로 출제위원들이 많이 발전이 있습니다. 저도 출제하면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많이 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자,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외상매출금이라는 건 뭐예요? 자산이죠. 증가, 차변이고 감소는 대변이죠. 그리고 항상 전기기월액은 차변에 있습니다. 자산 증가하는 쪽에 차변에 전기기월액. 자,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판매하면 외상매출금 증가니까 여기. 그 다음에 자, 회수한 금액, 수금한 금액은 대변회에서 빼줍니다. 그러면 전기에 6만 원 수금 못한 거에 당기 외상매출 44만 원, 50만 원이죠. 수금 30만 원 했어요. 그럼 얼마 남아요? 아직 미수금. 수금하지 못한 거 20만 원. 이게 기본적으로 외상매출금 계정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매출 취소액이 있습니다. 매출 환입 또는 애누리, 할인, 그거는 여기 회수액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외상매출에서 취소 반대쪽에 적어야 되겠죠. 요것만 잘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볼 때 이렇게 T자 계정을 그리세요. T자 계정 그려서 요걸 다 안 적어도 됩니다. 자, 기초잔액은 아까 증가하는 쪽에 있다 그랬죠. 항상. 부채는 반대로 기초가 대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그냥 이거 안 적어도 돼요. 그냥 400만 원 딱 써놓으세요. 기말은 반대니까 이쪽에 가서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외상매출액 아까 이쪽이죠. 증가 쪽에 300만 원. 그럼 합계액 700만 원입니다. 합계액은 대차평균 원리에서 같아야죠. 자, 그 다음 매출 취소가 100만 원 있어요. 이거 반대편에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빈칸 수령액은 얼마냐? 요거 700만 원에서 이거 빼면 되죠. 300 빼면 얼마예요? 400만 원. 딱 떨어집니다. 오히려 이게 시간 더 절약됩니다. 정확하고. 글자는 안 적어도 좋으니까 금액만이라도 적으면서 계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2번. 400만 원이 외상매출금 수금해온 거 수령액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2018년 12월 31일 기말에 부채로 계상될 금액은 얼마인가? 수익비용 연미 예상입니다. 상지 상사는 2018년 8월 1일에 1년분 임대료 420만 원을 선수 먼저 받았다. 그러면 2연에 해당되는 거죠. 예상은 주고받은 게 없는 거고 2연은 주고받은 게 있는 거예요. 이건 받은 거예요. 임대료 수익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거 받았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분계가.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현금 42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임대료 이렇게 적었겠죠. 수익이 발생. 420만 원. 이렇게 했는데 12월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12월 31일 결산일 가서 딱 보니 이미 수익 다 장부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8월 1일 날
1년분을 받은 겁니다. 420만 원 나누기 12개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예요? 35만 원 맞나요? 자, 저 계산 잘 못합니다. 자, 여러분 계산기 두들겨 보면 13번. 예, 35만 원입니다. 그러면 원래 거는 8월 1일이니까 8, 9, 10, 11, 12. 5개월은 원래 장부에 그대로 두면 돼요. 문제는 내년도 거 먼저 받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나머지 7개월. 35만 원 곱하기 7개월. 얼마에 먼저 받은 게? 내년치를 미리 땡겨서 받은 게 245만 원이 요 안에 지금 있어요. 얘는 원래 수익으로 하면 엉터리 장부입니다. 왜? 내년도 집세거든요. 그래서 245만 원을 여기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빼주게 되면 분계가 어떻게 돼요? 임대료 수익 발생 여기 적은 420만 원 중에 245만 원을 빼주면 반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자, 수익이 발생 취소 임대료 245만 원. 근데 이 돈을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이미 집세 들어온 거. 우리 저 장부 마감했다가 내일 다시 찾으러 올게 245만 원 갖고 있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제정신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받은 임대료다 해서 선수 임대료. 근데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선수 수익 245만 원. 이렇게 했다가 1월 1일 되면 이제 올해 거 되니까 다시 반대 분계 딱 해서 그냥 끝냅니다. 자, 선수자 들어가면 선수금. 계약금 먼저 받을 때 선수금이라고 그러죠. 부채죠. 선수 수익도 마찬가지로 부채가 증가하는 겁니다. 부채가 대변에 있으면 증가잖아요. 그래서 부채로 계산될 금액은 얼마인가? 245만 원. 요걸 찾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번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 14번 문제. 다음 거래에서 표시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자, 8월 5일 목포 상유로부터 상품 20만 원을 매입하고 자, 상품이란 자산이 일단 들어옵니다. 자, 대금은 3개월 만기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다 어음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지급어음이 되죠. 자, 일단 상품이 있어요. 상품 있고요. 어음 발행했으니까 지급하다 했으니까 지급어음 있어요. 운임 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이 있어요. 자, 요거 이제 답이 없네 그런 사람이 있겠는데 요거 한정파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자산을 매입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전부 다 자산에 포함한다. 단 단기매매증권 하나만 빼고. 그러면 요 상품을 매입할 때니까 요 운임은 운반비로 못 적습니다. 뭘로? 상품 가격에 포함한다 그랬죠. 아까 우리 매출원 계산한 문제에서 나온 거. 그러면 뭐예요? 상품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왕따입니다. 4번이 분계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영업의 비용에 대하여 말한 내용은 오늘은 사무실 전기료 납부 마지막 날이네. 이거 계정 과목 뭘로 적어야 돼요? 여러분 사무실에 근무할 때. 전기세 고지서 나오면. 그죠? 수도광열비. 이건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오늘 은행에 이자를 갚는 날이네. 이자는 뭐예요? 이자 비용. 이자 비용 아까 앞에 나왔죠. 뭐예요? 영업외 비용입니다. 얘가 정답이 되겠죠. 오늘은 종업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날이구나. 급여. 사장님한테는 괴로운 날이지만 직원들한테는 요 날만 기다리고 살죠.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과장님 시내 출장을 가시는데 여비를 드려야 되겠네. 뭐예요? 여비, 교통비, 판매비와 관리비죠. 그래서 B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풀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암기보다는 이해 중심의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아주 복잡하진 않은데 중간중간에 조금씩 살짝 함정을 파놓은 거. 특히 두 문제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 운반비 같은 거. 상품 매입할 때는 다 포함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컨트롤 F 눌러서 찾을 수 있는 건 좀 찾고 요거 한두 문제만 더 맞아도 합격률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82회 시험 보시는 분들 요 81일내하고 약간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나올 확률이 좀 있다고 봅니다. 한 번 더 틀린 거는 저 반복해서 보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그다음 실무 시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